정말 식민지라는 상황에다가 여성이라는 그 상황까지를 이중으로 이제 그 억압을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걷다가 죽은 여자다. 그녀의 이 비행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부 덕산정 63번지.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의 5번째 딸로 박경원이 태어났습니다. 딸이라서 원통하다고 그 원통인 겁니까? 설마? 박경원이 기억했을 풍경들은 일본군이 이제 대구에 주둔을 하고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1917년 아트스미스란 고개 비행사의 방한. 그때는 진짜 큰 구경거리였겠어요.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 저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한다는 게 이제 안창남에 대해서 쏟아지는 조선인들의 열망이었고 또 박경원을 후원하는 이 또 조선인들의 열망이었던. 일본 비행학교에 입학하는데 1926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영친왕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에게 번호 준비하시오. (1927년 1월 25일에) 박경원은 드디어 3등 비행사가 됩니다. 그 이후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당시 뭐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뭐 이런 거 기사도 내고 했는데 바로 2등 비행사의 길로 정진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 영화에도 잘 나오지만 무슨 그렇게 비행 경연 대회가 많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그 제4회 그 비행 경기 대회에서 박경원이 고도 상승 부분에 3등을 하는데요. 이게 그 열일 비행사로서 첫 번째 입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 상승이 당시 굉장히 어려운 그 종목이었습니다. 1920년 이전만 해도 한 대부분의 7m 정도 고도의 비행이었는데 뭐 300m, 1000m까지 올라가는 이런 고도 상승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가 좀 조마조마한 이런 그 상황에서의 입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박경원의 꿈이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비행사가 되어서 영업 비행기를 이제 조종하는 거고, 2번째가 고향 방문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행사가 되면 말 그대로 금이환영입니다. 금이환영을 해서 고국에 돌아오는 게 이제 유행이었고, 이 고국 방문 비행으로 이제 비행사가 지금의 마치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를 모으고 대중들의 우상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창남의 비행도 그러면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목적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불러일으킨 거죠. 고향인 서울에서 아주 안창남 대단한 인기를 얻고 민중의 우상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영업용 비행을 하려면 이제 제한이 이제 가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으로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남성이어야 됐습니다. 비행사가 되는 것도 그 당시 여성에게는 정말 높은 산이고 벽이었을 텐데 갔더니 또 1등 비행사는 못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끝까지 좀 조종기를 붙들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업용 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로들을 모색을 합니다. 이제 고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고국 방문 비행을 계속 지속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비행 시연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그 후원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이제 갈구하게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카가와 하루유는 콤팩트 파일럿이라 부르면 여자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지만 막상 콤팩트 상하고 부르면 사랑해요 하면서 응석을 부리듯 교태를 보이며 경납고 쪽으로 뛰어갔다.
네, 지금 읽어주신 이 대목이 경비행기와 콤팩트 양이라는 항공시대라는 일본 잡지에 1930년대 실린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혹시 콤팩트 아세요? 그 화장품 네네.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여성 비행사들을 좀 폄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모티브가 그 박경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모욕감을 예, 느꼈겠어요. 그 박경원에 대한 언론 자료도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미인 비행사라는 표현이 있고 문 남성을 홀린다. 또 뭐 미모로 전국에 소문이 났다 이런 식의 언론 기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성 비행사를 비행사로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흥미로운 여성인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대상을 한 느낌도 있고 좀 깔보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방향을 조절할 때 그 발로 이게 누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강한 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여성들은 그런 게 없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기 쉬워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폐활량이 여성이 적기 때문에 비행 못한다. 뭐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뭐 조정 무리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뭐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러네요. 하죠. 예.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여성 참정권이 생기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일단 일본에서 그 여성으로서 비행사가 된 사람들을 193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17명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 비행사들은 민간에서만 496명. 그러니까 여성들은 비행사가 된 경우도 굉장히 적었고 해방될 때까지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비행사가 된 여성은 김봉남이라는 여성까지 해서 총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3년 비행 학교를 마치고 수석 졸업을 하게 되죠. 그 졸업식장 자리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이 막 졸업장을 막 꾹꾹 찢으면서 아이고 참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동양인이라서 그럴까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일본으로 일주 비행을 왔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서양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비행에 대한 제약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런 비행을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주 비행 같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비행들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쿄까지 왔던 영국인 여성 비행사 브루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먼 데까지 이 일주를 성공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비행사로서의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박경원이 이때 브루스가 왔을 때 환영을 하는 사진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튜디오스라는 말이 워낙 편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에어걸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쓰는 말을 그냥 쓰고 사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성으로 그 공중승무원을 뽑았고 당연히 외모를 이제 따졌고요. 신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에아걸인데 일본어로 로자로 바꿔가지고 내기도 했습니다. 에로걸. 오타 에로걸. 났네요, 오타? 오타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당시에 진짜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여러 신문에서 그렇게 냈고 뭐 요미우리라든지 아니면 미야코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나왔고 이 당시 이제 에로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성적 접대까지는 아닌데 객을 하는 여성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이제 반영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박경원이라면은 아주 매우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글을 씁니다. 비행기라는 이름만 동경하기 때문에 진정한 비행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네요. 박경원이 면허번호가 81번인데 이 81번째로 이제 일본에서 2등 비행사가 된 그런 것이고 여성계에서는 3번째로 2등 비행사가 된 것이어서 박경원도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행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체역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과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룩한 나름대로의 성공을 고향에서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를 꿈꿨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박경원이 이제 스캔들을 하나 겪게 됩니다.
당시 이 최진성 장관인 고이즈미 마타지로가 박경원한테 비행기를 후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박경원이 고이즈미 마타지로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문이 돕니다. 워낙 고이즈미 마타지로 자체가 여성 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분명히 무언가 서로 관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소문이 돌거든요. 동료들이 엄청 수군거렸을 것 같은데.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일본 비행계도 비행계라고 하는 하나의 직인 세계의 어떤 직업윤리가 굉장히 철저한 곳이었던 것 같고요. 이 해에 살무송기가 많이 불화됐더라고요, 민간에. 그 살무송기 자체는 정말 결함이 많은 프랑스에서 만드는 비행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안창남이나 나중에 이기현이라는 비행사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받았던 비행기는 그야말로 고물 비행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 보이니까 더욱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당시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받는 방법은 육군이나 이런 데에서 불용 처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쓰지 않는 비행기들을 민간으로 넘겨주는데 박경원이 그 비행기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최신 장관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 박경원도 그런 기사에 항의를 했었죠. 네,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나는 누구의 원조도 구속도 받지 않고 그 나의 힘으로 고국 방문을 결행하고 싶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후속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은